의 첫 순서를 맡게 될 영어과 이우솔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날이 되게 더운데도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먼 길 하신 만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3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간략하게 그래도 이제 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평가 방식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90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A등급을 받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년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상대평가로 이제 아이들이 평가하게 되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수시체제로 봤을 때는 이제 1등급이 10%, 즉 1학년 전교생의 어떤 10% 이제 그 10% 안에 되는 등수를 받아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높은 등급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주구장창 A등급을 받았다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좋은 친구라면은 지문 내용 그대로 다 암기하고 열심히 이제 학습지라든지 그런 거 돌리면은 90점을 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것만 너무 믿고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를 좀 소홀히 하는 이상은 1등을 받는 데는 분명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평가 방식 차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두 번째로는 시험 범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강동 지역의 어떤 중학교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거의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이 두 파트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범위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라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집니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모의고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이라든지 소재 측면에서 많이 어려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고1 친구들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찾아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소재도 무난무난했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실제로 수업했던 내용이 후각과 관련된 지문, 그리고 이제 어떤 진리와 진실에 대한 지문, 이런 약간 소재들이 너무 추상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문을 보는 거에 있어서부터 겁을 먹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파트가 굉장히 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이 외부 지문 학교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영미소설을 외부 지문을 내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아예 그냥 선생님께서 공지를 안 해주셔요. 나 이거에서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내신 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3개가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주로 내는 시험 범위이고, 어휘랑 듣기 요거 2개를 또 내는 학교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 시험 범위도 되게 방대해집니다. 제가 현재 지금 각인에서 지금 강동고 영어를 맡고 있는데 강동고 같은 경우가 이제 모의고사랑 교과서 다 합쳐가지고 대략 27에서 28지문이에요. 자, 근데 강동고가 시험 범위가 적은 편입니다.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60지문부터 시작해요. 최소 60지문, 최대 70지문 넘게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방대한 시험 범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지금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차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단순 암기로 죄송합니다.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라면은 지문 내용 다 읽고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문법 프린트 그런 거 다 읽고 암기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해결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변형시키십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뭐 원문이 있으면은 그 원문의 어떤 핵심 소재를 유의어로 바꾸셔서 내시고 심지어는 문장 구조 자체까지도 변경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시험장에 들어간다. 고등학교 시험장에 들어간다. 나 이거 공부했던 지문이고 소재도 익숙하고 이거 구조도 익숙해. 근데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시간을 뺏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도 못 풀게 되고 등급 확보에도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제가 영어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력이라는 것은 어휘, 해석력, 독해력,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력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의 어떤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은 이 여름방학 시기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고등영어 학습 로드맵이라고 적어놔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영어학원을 가서든 이 네 가지 어떤 순서를 벗어나는 학원이 없어요. 먼저 아이들 단어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가 모아가지고 문장이 되죠. 그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 공부시켜요.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글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으로 넘어가고 독해력이 완성이 됐을 때 각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을 다 가르치는 이제 문제풀이까지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3 친구들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희의 그냥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영어 신경 쓰이지 않게 어휘부터 문제풀이까지 다 시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버틸 수만 있다면요. 자, 이 여름방학 시기에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의지가 지금 불타오를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곧 되니까 아,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잘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건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고등국어 그래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문학 연습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1학년 범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때 시절만큼 이제 특정 과목 2개를 골라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윤리, 사회, 지리, 경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본 통합사회 그리고 물화생지 다 본 통합과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정해드릴게요. 자, 이 어휘 구문을 기본기라 말씀드리고 독해와 문제풀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독해와 문제풀이를 심화 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은 딱 지금 여름방학 때 이 고등영어에 대한 기본기만을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까지 안 해도 되나요? 자 제가 두 가지 학생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친구는 기본기를 딱 적당히 하고 중간 정도만 하고 바로 심화부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 기본기는 뒤에 있는 친구는 기본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심화 파트가 조금 느려요. 자 여기서 고등학교 때 등급을 잘 받는 친구는 기본기가 확실한 뒤에 있는 친구예요. 기본기가 그만큼 고등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어휘와 구문을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파트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휘 같은 경우는 못해도 고2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 고2 수준까지 올린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2 수준은 우리 아이한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시험지를 던져줬을 때 적어도 단어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강조했던 단어는 반드시 필수다. 이거는 생략하고 두 번째부터 볼 건데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지정한 고등학교 필수 단어가 2,200개 정도가 돼요. 제 중학교까지 합치면 대략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자 그 고등학교 2,200개 중에서 못해도 최소 매주 200개씩 제가 생각한 가장 적정량은 250개예요. 자 그래도 아이들이 좀 버거할 수 있으니까 매주 200개씩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최소 1,400개에서 1,700개의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단어 중에서 70% 정도는 여름방학 때 끝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자, 밑에 혼동 어휘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잠깐 분필을 잠깐 가져오면 그 현장 수업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어 테스트를 항상 보고 이제 틀린 문제들은 저랑 이제 반드시 대면으로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보는데 학생 한 명이 이 단어를 틀렸어요. 자, confine이라는 단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거 무슨 뜻이야 했을 때 학생이 대답 잘해요. 오, 좋았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여기 define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학생들 뇌정지가 옵니다. 비슷하게 생겨먹었는데 앞에 오는 이 친구가 다르네? 뜻도 완전 달라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너 혹시 refine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본 게 비슷한 혼동어휘들을 고등학교 입학 전 지금 중3이라든 중3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 세 번째 중학교 때 단어 공부가 고등학교 때 내신 수능 등급을 절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제 수업의 에피소드인데 제 수업 수강생 고1 친구 중에서
이제 모의고사, 내신 그리고 제 단어 테스트까지 빠지지 않고 1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공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해준 대답이 뭐냐면 나 중학교 때 수능 단원장 못해도 3-4바퀴 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중학교 때 대비를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걱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지막 제가 별표를 쳤는데 단어 공부에 익숙함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단어 공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영어 공부다 그러면은 해석 열심히 하고 문제 푸는 거 요게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단어 공부를 할 때 최소한 2시간, 3시간 쓰면서 직접 써보고 단어 발음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고등학교 가서도 또 만나게 되는 수능 수준의 어휘 단어들 그런 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랑 혹은 이제 피로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3 지금부터, 중3 여름방학 지금부터 이 단어 공부를 습관화하는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구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여기서 말한 구문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 했을 때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학생 한 명 여기 앉아있다 가정해볼게요. 자, 너 관계대명사 뭔지 알아? 했을 때 이 학생이 쌤 저 알아요. 선행사가 오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이게 선행사를 꾸면서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이 학생이 이 구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봤을 때 문법 개념에 대한 기본기가 흔들리면 심화 문법 이해가 어렵다. 제 수업에서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주어 수식이다. 이런 말이 제가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런데 분사구문 같은 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한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가 제가 말한 이 코멘트를 받아들인 태도가 너무 달라요. 자,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분사구문 만들어지는 과정을 열심히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쌤이 주어 수식이라고 하시는구나 잘 이해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는 멍 때리고 있다가 쌤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 굉장히 수줍어하잖아요. 질문하러 안 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기본기를 꽉 잡고 고등학교의 심화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파트는 제가 D 페이지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별표 치신 부분을 보시면은, 자, 우리 아이들은 구문 개념 반드시 여러 번 까먹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영어가 좀 복잡한 것도 있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고1이 되어서도 오형식 사용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오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마지막 종점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구문 개념을 심화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끔 여기 지금 여름방학 시즌에 완벽하게 마무리해야만 고등학교 때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세 번째, 문장 해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해석을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그 문장의 해석을 직접 써보고 그 의식을 무의식의 파트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진짜 눈으로 봐서 그냥 상상력으로 그냥 여기서 끊어읽기 하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그게 머릿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스스로 이제 써서 연습을 하는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자, 이 학생이 국어랑 수학, 과학 다 잘합니다. 사회도 잘해요. 근데 영어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봤더니 영어 같은 경우 그냥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길어서 복잡하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그 문장의 한글 해석을 읽게 해봤어요. 너 이거 이해했어? 했을 때 100% 이해했대요. 심지어 그 지문이 쉬운 지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영어로 봤을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길어지면 일단은 복잡하다, 나 이거 안 읽고 싶어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에 그냥 읽기 싫다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석을 많이 하는 연습이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해석력뿐만 아니라 어휘력까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실제 단어 테스트에 있었던 단어예요.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의 1순위를 알고 있는 단어 포함하다 무엇을 담고 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뜻 말고 완전 관련 뜻이 있거든요. 억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컨테이너 단어 봤을 때 제가 억제하다는 뜻으로 냈지만 그 단어만 보고 합리하다 이것만 보니까 그 뜻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능력을 많이 갖춤으로써 컨테인이 이러한 맥락에서는 억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것까지 아는 어휘력까지 챙겨야만 이 기본적인 영어에 있어서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약간 학습 외의 얘기인데 이번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 공부를 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름이니까 날이 덥죠.
친구들끼리 뭐 어디 바닷가 놀러 간다, 아니면 수영장 놀러 간다 해서 공부 안 해요. 어이구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불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덥다고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밑에서 좀만 누웠다 할게요. 했는데 누웠더니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니까 밥 먹고 공부할게요.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공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상이죠. 저도 솔직히 지금 비상 걸렸어요. 우리 친구들 축구 봐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해요. 숙제 안 해온 이유 중에서 축구 봐서 쌤 저희 나라 그래도 이겼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고. 자, 결국엔 우리 아이들 공부 정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이걸 밀어주고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비군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부터 4시 이렇게 7월 23일날 개강해서 7주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도 문제없이 해석을 하기 위한 필수 구문 개념. 이거는 공부 안 하고 넘어간다, 넌 고등학생 될 자격이 없다 싶은 필수 구문만 모아놨어요. 그런 구문들을 연습해가지고 일단 해석력을 꼭 갖춘 다음에 구문 공부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고등학교 지문을 범으로써 너네 내년에 내신 준비 이렇게 한다라는 독해 수업도 같이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저희 학생들이 정말 극찬하는 제 수업 시스템 중 하나가 단어 테스트를 정말로 빡세게 봐요. 이제 제가 보통 100문제를 내면은 커트라인은 무조건 타협이 없습니다. 10% 아니에요. 무조건 10개 안으로만 틀려야 되고 10개 안으로 틀린 학생들도 틀린 단어는 저랑 1대1로 제 시험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주 2회 봐요. 매주 2회. 제 본 수업 전에 한 번, 그리고 클리닉 때 한 번. 이 두 개 시험지는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개의 단어를 학습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통과자는 수업 끝나고 저 혹은 이제 조교님과 함께 반드시 구두 테스트를 보고 하원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수업 대상은 1, 2번 묶어봤을 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서 고등 영어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잡고 싶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독해에만 좀 집중하고 이제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제 수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최소 단어 1,400개를 빠짐없이 학습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제 단어 테스트 역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단어 테스트 좀 강조했는데 제가 진행하는 단어 테스트는 단순히 이제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적는 그냥 단순한 단어 테스트가 아니에요. 제 단어 테스트는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빈칸 뜻 찾기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은 이 한글 해석을 보고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넣게끔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 그 단어 형태가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은 오답을 고를 수 있게끔 정말 치밀하게 선지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 유형은 동의어 반의 유형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밑줄에 유의어를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고, 밑에 있는 문제는 반의어를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이렇게 고르게끔 출제를 하고 있으며, 자, D 유형 같은 경우는 A 유형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이 맥락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골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순히 단어력, 어휘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해석력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이제 단어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회가 끝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중학교 지금 여름방학 때 영어를 얼마나 기본기를 다 잡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 등급을 결정짓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을 한번 믿고 들어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본기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끔,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로 흔들리지 않게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영어 설명회를 맡게 된 이유솔이라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 설명을 준비하실 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